이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2차 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주가는 보면 좀 헤매고 있는데요. 네. 효율부 수장이신데 뭐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일단 자동차 판매 이런 게 부진하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이제 기대하는데 그런 쪽은 잘 뉴스가 안 나오고 확연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최근에 움직임들이 뭔가 좀 바닥을 이제 나온 것 같은 느낌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기술적으로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랜만에 공매도랑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네. 매도 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은 한 3에서 5% 정도 되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예전에 활발했을 때보다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매도 금액은 많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거 3월 30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뭐 일정 부분 시스템에서 이제 뭐 그쵸. 나올 수 있는 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동성 공급자만 하고 있고. 네, 유동성 공급자. 그래서 공매도가 조금씩 있군요. 네. 네. 근데 정말 놀랐던 거는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PM, LNF 이런 종목들의 공매도를 봤는데 네. 6개월, 9개월 전보다 공매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9개월 전에 공매도가 100만 주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량이 한 25만 주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주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70% 80% 밀렸다가 바닥권에서 한 15에서 20% 올라왔는데 공매도 물량이 4분의 3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 환매수는 거의 다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건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뭐 공매도가 이제 3월 말에 재개가 되니까 2차전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기세를 좀 살려가지고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잘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 믿을 거는 좀 테슬라랑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로봇 쪽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이 어떤 글로벌 IB들이 내놓는 리포트를 참 찾고 있는데 SNE 리서치 말고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리포트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진투자증권의 한 이사님이 또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네. 그 덕분인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NE 리서치에서 전기차 판매 동향에 대한 리포트랑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전 세계 국가별 이 배터리 기업에 대한 점유율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동향보다도 우리가 2022년, 2023년 봤을 때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매년 20%씩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중국 시장을 포함하면 맞더라고요. 중국 시장을 포함하면 20% 성장한 게 맞는데 중국을 제외하면 6% 성장한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 토탈 판매 대수의 60%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떤 기대감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지만 뭐 사기는 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중국 LF 배터리가 강세를 엄청나게 보이고 있습니다. CATL은 여전히 점유율을 1등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등이었었는데 이번에 저번 주에 나온 리포트 보니까 3일이 밀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3등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랑 SK온이 지금 파나소닉 밑에 7등과 8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저점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매매는 가능하시되 매매 관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매매 관점이 아니라 드라이빙을 걸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 여부를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리튬 가격은 아직 뭐 횡보를 하고 있고 그나마 고맙게도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뭐 기업이라든가 토요타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수주를 주고 있지만 수주 금액이랑 이 공급 계약 기간으로 나눴을 때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입장에서 저는 2차 전지를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매수를 하시되 삼성전자처럼 내가 이미 과한 비중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기 맞고 내가 2차 전지를 다 매도하고 없는데 신규적으로 접근해볼까라고 하신 분들은 매매 관점으로는 접근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아직까지 실적이 뭐 뚜렷하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실적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계속 이제 견제해주고 있다는 거와 함께
기대감들이 지금 이제 ESS 쪽 그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쪽에서의 그 휴머노이드 쪽으로의 가능성 이건 사실은 약간 기대감인데 그죠? 일단은 ESS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선 그래서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런 종목들의 실적을 봤을 때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왜냐면은 리포트 발간되고 실적 발표했을 때 이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매번 말씀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분기랑 3분기 AMPC 포함해서 흑자 나왔다가 4분기에는 AMPC 포함하고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왔고 SK온 같은 경우는 박사님 덕분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인지했고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다 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그러면은 SK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품률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뭐 꾸준하게 막 매일 업데이트는 안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SK온 양품률이 뭐 80% 이내 들어오면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 양품률 80%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터배터리 다음 달에 개최될 인터배터리에 참여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각형 배터리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468 배터리 뉴스 나왔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그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배터리 이런 기대감이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뉴스가 나왔고 이런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너가 바라보는 이 종목들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적정 주가를 보통은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가 수익 비율 뭐 업종 퍼 대비 아니면은 경쟁 기업 대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12개월 선행포가 120 정도 되고 에코프로 BM 12개월 선행포가 400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70 정도. 그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는 14,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12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주가 수익률이 고평가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게 고평가냐 아니냐 논할 수 있지만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퍼가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뭐 한병화 이사 말씀하셨지만 뭐 시장에서는 그동안 2차 전지에 사실은 쩔어 있었는데 그죠? 네. 이제는 올해는 좀 다를 거란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대체적으로 먼저 보는 것들은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셀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이런 쪽 이거 그 다음에 보면 그래도 뭐 양극재 쪽인데. 네. 팀장님은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게 전고체 쪽이라면서요? 네, 우선 저는 만약에 내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이 조금 몰린다, 소형주 쪽으로 몰린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ESS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 중국에서 자율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곧 출시를 한다고 하고 있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게 이미 자율주행 택시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돌아다니고 있고 중국에서도 돌아다니고 있으면서도 지금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는 택시 기사분들의 이제 이 자리까지 위협하면서 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농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비중을 자율주행 택시 비중을 줄이자. 만약에 제가 어차피 뭐 중국이나 미국 현지를 안 가니까 이 자율주행 택시로 인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야 이거 자율주행 택시 못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제가 못 본 거면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 역시도 2차 전지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테슬라 뉴스는 매일 찾아보고 있고 자율주행 택시도 매일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율주행 택시가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코엑스나 청주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고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보시고 말씀드릴 건데 중국에서 다음 달에 첨단 자율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부정적인 의견은 좀 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SKI 테크놀로지랑 엔캠은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엔캠 같은 경우는 2년 전, 3년 전부터 북미에다가 이제 전해 공장을 뭐 캐파 4배 이상 증설시킬 수 있는 뉴스가 나왔고, 이렇게 4배 이상의 캐파를 증설한 이유는 당연히 전방 기업부터의 수주가 있어서 짓는 거 아니겠냐, 이런 분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 북미의 공장이 완공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SKI 테크놀로지 엔캠이랑 올해 2025년에 전해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정말 2차 전지 뭐 리튬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ESS 쪽으로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또 양극재나 하이니켈 배터리만큼 퍼포먼스는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ESS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워낙 이 전기차 판매로 인해서 실적을 많이 까먹었는데, ESS 배터리 관련했을 때 실적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향상된 거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 막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주가라는 것은 실적 퍼포먼스에 비례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ESS 배터리의 실적이 나올 것 같냐 아니냐, 그러면 전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러면 2차 전지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만큼 ESS에서 실적이 나올 것 같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매매 관점을 보시면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기 위해서는 뭐 양극재나 리튬 이쪽이 안전해 보이고, 오늘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전고체 배터리를 보려고 한다. 전고체는 사실은 가끔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오르잖아요. 그죠? 전고체인 거죠. 네. 근데 뭐 최근에 며칠은 어제 오늘 전고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가 이슈가 있어요? 인터 배터리인가? 그렇죠. 인터 배터리도 네.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 인터 배터리 이야기, 그다음에 네. 비아디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아디에서 내놓는 포부가 그렇게 허구적이거나 오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했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라왔고, 제가 오늘 CIS랑 레이크 머티리얼즈 중에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말씀드릴 건데, CIS랑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한 15% 정도, 그 다음에 한농화성이랑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 바닥 대비해서 한 30% 40%도 올라왔는데, 전고체 배터리라고 쳤을 때 종목이 한 15개 20개가 나오는데 가는 종목만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네 종목, 이 5개 종목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뭐 전고체 배터리라고 쳐보면은 뭐 미래 컴퍼니나 뭐 예전에 뭐 이제 장비 기업들 중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간 장비를 만들겠다라고 말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수급이 이 4-5개만 몰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 종목 쪽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인터 배터리에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를 할 것이고, 일단 상용화 시점은 2027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 시점이 203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했을 때는 삼성 SDI가 비아디보다 앞서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게 현대랑 삼성이 로봇 전용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로봇 전용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탈부착식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실적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이런 기업이잖아요. 네. 전고체 가운데서 관심 기업은요. 네, 우선은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네. 한농화성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일간 변동성이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등,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2등이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 기업이 확실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CIS랑 레이크 머티리얼즈죠. 이 기업들은 삼성 SDI랑 관련이 있고, 네. 그다음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국책 과제 주간 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LG화학 등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제약바이오를 보더라도, 그다음에 반도체를 보더라도 이 기업이 국책과제로 선정이 돼서 어떤 성과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성과가 안 나오면은 종목 스위칭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으로 레이크 머티리얼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약 2022년쯤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2023년이랑 2024년에 그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황화리튬을 시제품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만드는 시제품에 황화리튬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밸류체인입니다. 근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 제가 한농화성을 이제 단기적 변동성 선호하신 분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농화성은 테마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LG화학이랑 연구 참여를 진행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구를 좀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 저는 단기적 변동성 선호한다라고 하시면은 한농화성이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괜찮다. 근데 나는 단기적 변동성 선호하지 않고 모아가는 관점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그럼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포인트는 뭔데요? 우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 약 30에서 40% 증가를 하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회사가 이제 황화 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황화 리튬이 고객사의 샘플에 들어가는 양산 단계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선진화할 기업은 당연히 삼성 SDI라고 판단되고 있고 삼성 SDI의 오른팔은 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보고 있고 왼팔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보고 있고 이제 LG랑 삼성 SDI랑 SK온에 약간 좀 이제 삼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은 CIS다라고 보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래도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인 동향들 그리고 전고체 가운데서 레이크 머티리얼스 관심주로 주셨네요.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